안녕하세요. 머니달라입니다. 한때 농구화 및 굿즈를 사려고 편집숍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열기가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 신발 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뭔지 아시나요? 예상하신 것처럼 글로벌 신발 편집숍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풋라커, JD 스포츠, 일본의 유명 스니커즈 편집숍 아트모스까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성공할 거라고 예상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풋라커는 2021년 홍대에 1호점을 오픈하며 한국 시장에 야심차게 진출했지만 2023년 12월 건대점과 IFC 몰점을 폐점했고 2025년 3월에는 코엑스몰 매장까지 완전히 문을 닫을 예정인데요. JD 스포츠도 2018년 한국에 진출했으나 5년 만에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일본의 아트모스 역시 2017년 한국에 진출했지만 2023년에 사업을 정리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풋라커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시장에서도 철수를 결정했으며 스웨덴의 유명 스니커즈 편집숍 스니커즈 앤 스터프도 미국과 일본 사업을 정리했죠. 미국의 이스트베이 역시 2022년에 사업을 종료하며 신발 편집숍들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발생했을까요? 글로벌 신발 편집숍들이 한국 시장에 철수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신발 브랜드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생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풋라커는 북미, 유럽,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26개국에 2,523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스포츠 감성과 한정판 운동화로 전 세계 스니커즈 마니아들의 성지로 자리 잡아 왔는데요. 하지만 풋라커의 매출 상당 부분이 나이키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죠. 2020년 매출의 75%가 나이키 제품에서 발생했으며 2021년에는 70%, 2022년에는 60%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이키가 자체 DTC, 다이렉트 컨슈머 전략을 강화하면서 전통적인 리테일러에 대한 공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죠. 2023년 12월 6일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조깅하는 사람들 250명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신은 브랜드는 호카로 19%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나이키는 17%로 밀려났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러닝화 시장에서 나이키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호카와 온러닝 같은 브랜드들이 뛰어난 쿠셔닝과 기능성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구글 트렌드 검색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나이크 러닝 슈즈보다 호카 러닝 슈즈와의 검색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나이키가 조던, 덩크, 에어포스 같은 라이프스타일 패션화에 집중하면서 기능성 러닝화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약해진 것이 이러한 흐름을 만든 주요 원인인데요. 나이키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나이키가 러닝화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패션에서도 성장이 둔화된다면은 풋라커도 자연스럽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원인으로 최근 나이키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풋라커의 매출에도 위협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할인과 세일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매출 증가를 견인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수익성 악화를 불러옵니다. 추가로 WSS, 챔프스 등 일부 계열 브랜드들의 실적 부진은 풋라커의 전체적인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드는데요. 경쟁 업체들이 온라인 및 옴니채널 전략을 강화하는 동안 풋라커는 아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난 3년 동안 풋라커의 매출액은 2021년에는 89억 5천만 달러였으며 이듬해인 2022년에는 2.12% 감소한 8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2023년에는 전년 대비 6.84% 감소한 81억 6천만 달러로 하락세가 이어졌죠. 영업이익은 2021년에 12억 5천만 달러, 2022년에 는 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52% 감소했는데요. 2023년에는 마이너스 4억 2천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7.53% 감소했고 2021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러한 재무 상황을 봤을 때 주가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줬는데요. 2025년 2월 28일 기준 풋나커는 시가총액 16억 5천만 달러와 연간 매출 8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주가 17.39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풋나커가 어려운 소매업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풋나커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경쟁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에 집중하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JD 스포츠는 1981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첫 매장을 오픈한 이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14개국에 진출하며 유럽 최대의 멀티숍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국내에서도 토종 멀티숍의 성공 신화로 주목받으며 안영환 SM KTNI 대표가 이끌던 직영점은 나이키, 아디다스, 조던, 반스 등 주요 브랜드의 공식 유통과 함께 한정판 및 단독 상품을 선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누적 적자가 심화되면서 결국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요. 특히 JD 스포츠는 2024년 4월 미국 경쟁업체 히벳을 약 10억 8천만 달러, 1조 4,800억 원에 인수하며 미국 전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JD 스포츠의 매출은 2020년 7억 9,500만 달러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5.67% 증가한 8억 4,500만 달러, 2022년에는 35.79% 증가한 11억 4,700만 달러, 2023년에는 8.98% 증가하여 1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JD 스포츠의 영업이익은 꾸준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2021년에는 5억 9천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12억 4,900만 달러로 81.9%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11억 4,800만 달러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12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1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JD 스포츠의 공격적인 확장 전략은 풋나커의 시장 점유율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신발 시장에서 여전히 매출을 유지하며 살아남은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브랜드는 ABC마트와 이랜드 슈펜입니다. 이들은 시장 변화 속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꾸준히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ABC마트의 매출액은 2020년에는 4,553억 원이었으며 이듬해인 2021년에는 6.8% 증가한 4,8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며 전년 대비 16.8% 증가한 5,676억 원을 달성했고 2023년에는 6,173억 원으로 8.8%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ABC마트는 동종산업 내에서도 우수한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업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4년간의 폭발적인 성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업계 내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ABC마트가 성공한 이유는 다양한 신발 브랜드를 한 곳에 모은 멀티 브랜드 전략과 합리적인 가격대입니다. 또한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 간의 옴니 채널 전략을 강화하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했죠. 특히 자사의 강력한 유통망을 활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열고 소셜미디어와 협업하여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랜드 슈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발 편집숍 형태를 유지하며 생존하고 있는데요. 해외 브랜드 편집숍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슈페는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슈펜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연령층과 취향을 아우는 제품 다양성이라 할 수 있죠. 소비자들에게
최신 트렌드에 맞춘 신발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제품들까지 폭넓게 제공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는데요. 또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이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과의 연계를 강화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슈페는 한국 시장에서 신발 편집숍이라는 독특한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외 브랜드들을 유치해 왔는데요. 이랜드는 1994년 독일에서 푸마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시작되었죠. 당시 푸마는 연매출 100억 원에도 못 미쳤지만 이랜드의 전략적인 운영 덕분에 무려 1800억 원까지 성장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랜드는 뉴발란스와 손잡으며 국내 사업권을 확보했죠. 당시 뉴발란스의 연매출은 약 25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랜드의 독점 유통과 현지화 전략 덕분에 단 16년 만에 연매출 1조 원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발란스는 한국에 진출한 이후 무려 40배 이상 성장하며 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와 함께 단일 패션 브랜드로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몇 안 되는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뉴발란스의 글로벌 매출이 78억 달러, 약 11조 2,4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보면은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이랜드의 현지화 전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랜드가 푸마와 뉴발란스의 성공을 이끌어낸 덕분에 이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도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해 이랜드의 노하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랜드의 성공 사례는 한국 신발 및 패션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풋나커와 JD 스포츠 등 해외 브랜드들은 나이키 의존도, 할인 경쟁 심화, 디지털 경쟁력 미흡 등의 문제로 점차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ABC마트와 이랜드 슈펜 같은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가격 경쟁을 뛰어넘어 소비자들의 트렌드와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최근에 핫한 브랜드인 호카, 온, 브룩스, 서코니 등 혁신적이고 퍼포먼스 중심의 신발 브랜드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 신생 브랜드는 기능성과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소비 경험을 제시하며 기존의 전통적 편집숍 모델에 신선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한국 신발 시장에서 성공할 기업들은 기존 강자의 생존 전략뿐 아니라 소비자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적 브랜드들과 함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글로벌 신발 편집숍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